안녕하세요. Learning by Running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충북대 건축공학과 서동현입니다. 오늘은 위즈드 모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위즈드 모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퀘스트 위즈드 모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즈드 모드는 조금 길기 때문에 건축 부분과 설비 부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건축 부분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후속 부분은 두 번째 위스드 모드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스풀 팁,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구성, 그 다음에 실제 리퀘스트를 열어서 위스드 모드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은 이 퀘스트 입력 창에서 문자들의 컬러입니다. 이 퀘스트는 그린, 레드, 블루, 퍼플의 다른 색깔이 있는 입력 값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입력 값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색깔일 경우에는 이 그린 색깔로 입력된 창은 사용자 입력이 아니라 이 퀘스트의 초기값 입력이라는 의미며, 초기값은 위즈 모드, 즉 마법사가 입력한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사용자가 그 값을 수정할 경우에는 컬러가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모든 입력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퀘스트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라든지 건축 자재의 열적인 특성, 이런 값들을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게 되는데, 불러온 라이브러리 값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똑같은 라이브러리 또는 입력값을 사용하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이때 링크가 걸린 데이터는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팁은 당연히 파일을 열고 저장했을 때 파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퀘스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설명드릴 팁은 작업 파일의 경로 및 그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로 이 퀘스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 퀘스트 작업 파일은 내 문서 아래에 이 퀘스트 3-65 데이터 폴더와 이 퀘스트 3-65 프로젝트 폴더, 두 가지 폴더에 작업 파일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 중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퀘스트 3-65의 데이터 폴더에서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각종 보조 자료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이 많은 폴더들 다 일일이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DOE2 폴더는 DOE2 계산 엔진과 연계된 파일들이 위치하는 폴더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는 DOE2 엔진이 사용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이 존재하는 폴더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웨더 폴더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입력하게 되는 기상 데이터를 위치시키는 폴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웨더 데이터의 경우에는 항상 이 폴더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생성되는 상당히 많은 결과물 파일들 중에서 파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파일인지를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확장자 이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많은 파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DOE2 3-65 프로젝트 폴더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고 저장을 하면 생성이 되는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모든 파일이 다 중요하지도 않고 모든 파일을 다 우리가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은 확장자가 pd2라고 되어 있는 파일과 inp 파일인데요, pd2는 이 퀘스트가 만들어지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됐죠, DOE2 엔진에. 그래서 이 추가가 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입력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의
입력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IMP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원래 오리지널 DOE2 계산 엔진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IMP 파일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고급 유저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유저가 되면 이 IMP 파일을 텍스트 에디터로 직접 열어서 본인이 직접 수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DL 파일인 확장자는 IMP 파일을 DOE2 계산 엔진이 읽고 BDL 프로세스가 처리한 결과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을 한 다음에 모델링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BDL 파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프로세싱을 하겠죠. 인풋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 프로세싱을 할 때 에러가 생기면 BDL 파일을 열어보면 에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에러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이 BDL 파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PRD 파일은 일반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데 우리가 파라메트릭 런이라고 반복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반복 계산할 때 생성되는 반복 계산 입력과 관련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내가 모델링한 결과를 보내줄 때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마크한 파일들 PD2 파일하고 IMP 파일만 보내주면 상대방이 이퀘스트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메트릭 런이 입력이 된 파일인 경우에는 PRD 파일까지 보내야지 파일이 완전하게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IM 파일입니다. SIM 파일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리된 파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 퀘스트 상으로 일부 볼 수 있지만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SIM 파일을 열면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팁은 이 퀘스트를 활용하면서 좀 편의성을 강화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MP 파일을 편집한다든지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또는 그 데이터를 카피해서 엑셀로 옮겨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전용 에디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크로에디트라든지 울트라에디트, 노트패드 이런 여러가지 무료 또는 유료 툴이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크로에디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퀘스트가 IP 유닛을 입력을 받기 때문에 가끔 단위 환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 프로그램 검색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단위 환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학을 하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엑셀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퀘스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림 외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한테 권장되는 일이고요. 좀 더 고급 사용자인 경우에는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어떤 랭귀지에도 입력 파일이 텍스트 형태로만 되어 있으면 그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와서 원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메뉴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작 메뉴가 사실은 약간 복잡합니다. 초보자인 경우에요. 그래서 시작 메뉴의 구성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 퀘스트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퀘스트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왼쪽 그림처럼 이 퀘스트 스타트업 옵션이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내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면 Create New Project via the Wizard라는 걸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어떤 위즈들을 선택할 건지를 물어보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키매틱 디자인 위즈드,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즈드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거의 스키매틱 디자인 위즈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즈드를 선택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즈드 입력 창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고 싶은데 그 전에 기본적인 건물에 관한 입력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너럴 인포메이션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스타트업 옵션 창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위즈를 선택하는 창이 열리고 우리가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즈를 선택하면 제너럴 인포메이션 입력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건물의 정보에 관해서 입력을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DD 위즈의 입력 순서를 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너럴 인포메이션에서는 어떤 입력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입력은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기한 이 항목들인데요. 이 항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고, 예를 들면 건물의 이름 같은 거겠죠. 입력한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의 용도를 선택하면 위즈드가 그 건물의 용도에 맞는 전형적인 입력 값을 나머지 모든 입력 항목에 입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 타입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70-80% 위즈드 입력을 마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빌딩의 종류가 다르다 해서 만약에 여기를 바꿔버리면 위즈드가 기존에 사용자들이 입력한 모든 데이터까지도 다 오버라이드 해버리겠죠. 그래서 메뉴가 원하는 건물 유형이 없다 하더라도 드랍다운을 해서 가장 가까운 용도의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은 건물의 위치를 입력하게 되는 건데요. 건물의 위치를 입력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상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 그 다음에 도시, 실제 도시명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빌딩 로케이션 셋을 클릭하면 use selected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폴더에 웨더 폴더 있죠. 거기에 가서 내가 준비한 국내의 도시의 기상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요금제이죠. 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시들을 기반으로 이 창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은 미국의 다양한 유틸리티 회사의 요금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렉트리시티, 가스 모두 드랍다운해서 커스텀을 선택해서 우리 한전 요금제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별도로 이 요금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입력 값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코드 어널리시스, 주리스딕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하지 않는, 실제 미국에서 건축법에 따른 입력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체크하는 난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게 나면 디자인 디벨롭 위즈드 포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걸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라고 부릅니다. 내비게이터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빌딩 타입을 선택할 때 위즈드가 모든 입력을 다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처럼
빌딩 쉘과 에어사이드 시스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고 어떤 시스템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이 왼쪽의 창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즈드 입력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위즈드 입력은 사실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진행하는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건축 설계를 처음 개념 설계, 그 다음에 디자인 디벨롭먼트,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비 설계의 회사에 의뢰를 맡겨서 설비를 진행하게 되겠죠. 예, 그런 과정처럼 이 모델링도 입력이 돼야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건물이 없는데 설비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력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프로젝트 사이트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을 했던 제너럴 인포메이션으로 가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렉트 빌딩 쉘이라고 하는 게 건물에 관한 건축물 자체에 관한 입력을 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쉘 컴포넌트 메뉴랑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에디트 셀렉티드 빌딩 쉘, 에디트 셀렉티드 에어사이드 시스템 모두 입력이 끝나게 되면 일단 위즈드 모드에서 기초적인 입력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피니시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DL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피니시를 누르기 전이라도 우리가 각 부분에서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어디든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털 또는 내비게이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위즈드 모드의 입력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에서는 디테일 에디트 모드가 존재를 하죠. 위즈드 모드가 끝나고 나면 상세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다음으로는 상세 입력 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세 입력 창은 디테일드 에디트 모드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부를 수 있고요. 그냥 디테일 모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테일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그림에서처럼 메뉴에서 모드에서 디테일 데이터 에디터를 선택을 하면 그림처럼 이렇게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창의 구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하게 나오는 메뉴, 그 다음에 단축키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메뉴는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바입니다. 붉은색으로 마크된 부분요.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바는 조금 전에 내비게이터 포털에서 봤던 내용이랑 순서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 디테일 에디터 모드에서도 유사하게 설계 진행 순서대로 입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정보,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적인 정보, 그 다음에 건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조명, 인체, 기기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요금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메뉴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왼쪽의 컴포넌트 추리와 오른쪽의 디테일드 탭 뷰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 아이콘에 관한 설명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컴포넌트 추리의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추리 형식으로 모든 컴포넌트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의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여러 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컴포넌트 추리는 건물을 내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그 하나하나 컴포넌트별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리 형식의 제일 상단에는 빌딩에 관한 기본 정보가 있고요. 이 빌딩은 여러 개의 열적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EL1 그라운드 플로어,
EL1 플로어 2 이런 게 존이 되고요. 그 존은 실적 존은 여러 개의 실제 존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부분들이 EL1 사우스 페리메터 스페이스, EL1 이스트 페리메터 스페이스처럼 여러 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추리로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의 존은 여러 개의 내벽, 외벽, 창호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드랍다운을 하면 하나의 존이 어떤 벽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벽체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실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디테일드 탭 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딩 쉘, 인터널 로드, 월 사이드, H백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메뉴가 그림이 바뀌고요. 그 그림이 바뀌는 거는 이 실제 디테일드 탭 뷰에서 2D 지오메트리, 3D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누를 때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3D 지오메트리를 볼 수도 있지만 스프레드시트를 누르면 입력한 항목이 엑셀 시트처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기반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엑셀 기반에서 내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각 컴포넌트에 접근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 에디터 뷰에서의 상단이 기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비게이터 바에서는 설계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이렇게 진행돼 입력을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왼쪽에 아까 컴포넌트 추리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컴포넌트 추리 제일 하단에 왼쪽 하단을 보시면 액션이라고 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액션을 누르게 되면 이 그림처럼 빌딩 크리에이션 위즈 메뉴부터 리뷰 컴플라이언스 애널리시스 리포트까지 뜨게 되는데요. 이 액션 메뉴에서 1번 빌딩 크리에이션 위즈를 클릭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위즈에서 내비게이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 바에 빌딩 크리에이션 위즈를 클릭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위즈드 모드에 다시 입력을 하려면 그 다음에 2번, 3번, 5번은 추후에 설명이 될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